되나요? 다 됐어?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은 선생님이 뭘 했어요? 숫자 라인밖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써먹으면 되겠네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은 숨어있는 1인치 공식. 한번 이제 말로 불러볼까? 시작! am-an은 m-nt라는 공식 쓸 거야. 우선 여기에서 여기 빼서 하나 만들 거고 또 여기에서 여기 빼서 하나 만들 겁니다. 좋았어. 나는 cm 플러스 2 빼기 c1 할 거야.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2 마이너스 1 d라는 요런 식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16 빼기 4는 m 플러스 1 d라는 식이 나와서 12는 m 플러스 1 d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뭐 더 이상 정리될 거리는 없어. 멈춥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예요. 그래, C에 m 플러스 3 빼기 C에 m 플러스 2는 m 플러스 3 빼기 m 빼기 2의 d와 같은데 얘가 40이었고 얘가 16이었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했더니 m 플러스 1 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 몇이에요? 24는 m 플러스 1 d야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 뭐 해줘야 돼?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잘 병합해 가지고요.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만 나오게, 그리고 d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째려보면서 관찰했어. 와우, 느낌이 오지 않니? 예, 여기 24래, 얘 10이래. 며칠 해주면 2를 곱하면 같은 식이 되겠네요. 즉 24는 2배의 m 플러스 1 d인데, 와, 24 똑같으니까 등치법에 의해서 우리는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같다라고 식을 놓았더니 이 m 플러스 1 d는 m 플러스 1 d다. 양변 d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 2m 플러스 2는 m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서 2m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돼. 뭐 2m 플러스 1은 n이야. 뭐 요런 패턴의 식이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뭐 식이 약간씩은 변형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요 식과 같은 라인의 식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었다. 2m-n은 마이너스 1. 같은 식이지? 예,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쫙 나열해 놓고 전혀 새로운 수열로요. 요 숫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나열한 후에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사실은.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자,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요,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 그렇구나. 등차 수열에서 중앙에 있는 항이구나. 등차 중항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A, X, B라는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으로부터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뭐였는지 기억해봐.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외워야 돼. 한 번 더.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우리는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 x는 a 플러스 b야 라는 이런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x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우리가 배운 수학 중에 2분의 a 플러스 b 뭐 이런 공식 나오는 거 있었는데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산술 평균과 우연히도 꼬라지가 같네. 예, 산술 평균과 꼴이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자. 기억을 연결시켜서 강화하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등차 중앙, 등차 중앙 x는 2분의 a 플러스 b 두 번만 읽고 외우고 갈게요. 시작! 등차 중앙 x는 2분의 a 플러스 b. 등차 중앙 x는 2분의 a 플러스 b. 네. 자,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을요,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야,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래서 내가 그래 세 개의 숫자가 있어? A, B, C라고 적었습니다. 문자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세 개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 세 숫자의 합을 구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문자 몇 개 사용되고 있어요? 세 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지수가 많으면 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좀 너무 불리해. 미지수가 너무 많다. 좋았어. 난 다른 방식으로 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D씩 계속 더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 식을 썼습니다. 문자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2개. 자, 합의 경우에도 3A 플러스 3D에서 문자 몇 개 사용되고 있어요? 2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조금 더 머리를 쓸 거예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나는 요번엔 가운데 항을 A로 넣을 거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항을 A-T, 뒤에 있는 항을 A 플러스 D 이렇게 놓아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D씩 계속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맞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 몇 개 사용해요? 2개. 그런데 합을 구했어. 저거 세 개 모두 합해봐. 몇 나와요? 3A. 와, 문자 몇 개가 돼버립니까? 1개가 돼버려요. 그럼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중에서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 스텝 3가 제일 유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자, 몇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운데 항을 A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여기 뭐라고 써요? A-D. 뭐라고 써요? A 플러스 D. 뭐라고 써요? A-2D. 뭐라고 써요? A 플러스 2D.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 때 가장 우리에게 유리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2번이에요.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왔어. 좀 곤란하지? 자, 이때도 우리 A를 생각하고 A-D, A 플러스 D 써주시고요. 얘를 날려버려요. 중간에 있던 A를 날려버려. 그러면 공차가 몇이 돼? 2D가 되지. 2D씩 공차가 생겨나는 수열을 만듭니다. A-3D, A 플러스 3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6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너희들이 할 수 있겠네? 해봐. 자, 칠판에 선생님이 정답을 달아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어요? 네. 자, A 하나 생략해버렸다, 선생님이. 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정수 A, B, C에 대해서 A, B, C와 B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이 각각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를 푸니까 잘하는 사람은 풀 수도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은 풀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군요. 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수열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수학상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보고 A, B, C를 구하래. 미지수가 몇 개?
3개인 상태예요.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오면 무지 좋겠다? 3개가 나오면 좋겠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막 찾아봤더니 잠깐만 보도록 하자. 우선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우리 어떤 식 만들 수 있어? 사망 사이의 점화식으로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지? 자,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뭐였는데?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요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식 하나 만들었어. 나 식 3개 필요한데. 자, 이제 두 번째. 얘도요,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를 째려봐도 더 이상 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뭡니까? 무슨 문제야? 부정방정식이에요. 그죠? 자, 부정방정식입니다. 와우! 미지수보다 식이 적네. 얘는 부정방정식이구나예요.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10보다 많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미지수가 10보다 많다 보니까 답이 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수조건, 자연수조건, 실수조건 등등을 이용해서 답의 개수를 좀 줄여나가서 몇 개가 되는 답을 구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예요. 즉 부정방정식에서는 부족한 식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아우 식 하나가 모자란데 그 식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이 보여? 어떤 조건 보여요? 불러? 문제 속에 숨어있는 조건, 식을 대체하고 있는 조건들 부릅니다. 시작! 예, 서로 다른 세 정수 ABC. 정수 조건이 하나 걸려있지.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 라는 요게 바로 부족한 조건들이에요. 부족한 식을 저 조건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좋았어. 저 조건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예, 미지수가 지금 3개인데 식이 2개야.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버리고 싶어요.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해가지고 풀고 싶어. 그럼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A를 죽일 것인가, B를 죽일 것인가, C를 죽일 것인가. 셋 중에 누구를 죽여야 될까? A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A 써먹으라고 부둥씩 나와 있는데 없어져 버리면 어쩔 거야? A는 죽이면 안 돼. 자, 이제 B 죽이면 돼요, 안 돼요? B하고 C하고 둘 중에 한 놈 죽여야 되지. 누구를 죽이는 게 유리해? C가 유리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죽인다라는 것은 장례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B를 죽였어. 그러면 얘 뭐가 돼? 분수 나와요. C를 죽였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 그냥 이런 식이 나와. 너 이 분수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나는 B가 아닌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C를 죽여버리겠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식에서 C 자리에 전부 2B-A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 C를 죽여야지. 그래서 2B-A. 이렇게 적고 이제 문제 풉니다. 그래, 2배.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결국 2A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A의 제곱 넘어가면 A의 제곱만 남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8AB 그리고 8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의 제곱 넘어가면 7B의 제곱만 남네요. 요런 식이 됐어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결국 A는 7B가 되거나 혹은 A는 B가 돼요. 자, 둘 중에 우리는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둘 다 이용해도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 버려야 돼요. 누구 버려야 돼? 얘 버려야 돼. A는 B 버리셔야 돼. 얘 왜 버려야 돼? 예, 문제에서요. 서로 다른 세 정수 A, B, C라고 나왔어요. A하고 B는 절대로 같으면 안 돼. 달라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A 자리에 7B 집어넣으면 요런 식이 되지. 자, B는 정수거든?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뭐밖에 없을까? 1밖에 없겠지. 그죠? 예. B는 1이에요. B가 1이 되면 A는 자연스럽게 몇이 되겠습니까? 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넘어가서 B가 1이면 A가 7이면 C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A, B, C의 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35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등차 수열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학상이에요. 자, 선생님이 수학상을 엄청 잘해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뒤로 가면 갈수록요. 뭐 기하 벡터 이런 파트가 아닌 이상은 뭐 미적분이나 이런 수원 수투까지 어려운 개념이 있나? 예, 보통 그 개념 자체가 특히 미적분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전부 뭐가 텅텅 비어서 수학원, 수학2가 약해서 미적분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적분 1, 2를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이 문제도 전부 난이도는 부정방정식에 있는 거지. 등차수열 이런 건 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와우, 미지수가 1개가 나와 있네? 그쵸. 미지수가 1개면 식이나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돼? 1개. 자, 문제를 쭉 보세요. 미지수 K를 풀기 위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조건이 보여? 어떤 조건이 보여요? 예. 세근이 등차수열이다 라는 요 조건이 보이지.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예, K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럼 우리가 근을 표현해줘야 되지. 근데 그 근이 등차수열 이룬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A A-T, A 플러스 D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자,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근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요. 합을 가르쳤니 곱을 가르쳤니 개념에서 합. 그치. 계속 합만 논하고 있었죠? 왜? 얘를 합해버리게 되면 3A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봐. 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상수 K를 구하래. 무슨 개념? 근과 계수의 관계 개념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세근의 합은 뭐야? 15가 나오고 있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세근의 합자리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오, 세근의 합은 15네. 결국 A는 몇이 되겠습니까? 5. 그런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가 아니지. K지. 자, 이제 뭔 짓을 해야 되냐면요. A가 중요한 건 한 근이었어요. 그치? 얘는 한 근이었어. 그러면 요 한 근이었기 때문에 X자리에 5를 대입해도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요 식의 X자리에 5를 대입합니다. 5의 세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105는 0이야 라는 식이 무조건 성립해요. 왜? 한 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5 미지수 하나 식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변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 5로 나누면 좋겠죠. 25 마이너스 75 플러스 K 마이너스 21은 0이므로 K의 값은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0, 예. 71 나오나요? 네. K의 값은 7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개념이야. 되겠죠? 네. 이제 등차 수열 끝내고 일반항 끝내고 조화 수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71이었나요? 네. 71이었어요. 조화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 수열은요, 조화, 하모닉 프로그레션에서요, 줄여서 HP라고 약자로 씁니다. 등차 수열은 뭐라고 쓴다고 가르쳤어? AP. 조화 수열은 HP예요. 오, 그렇구나. 자, 그럼 조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원래 수열을 말함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원래 수열을 말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수열이 있다? 1, 6분의 1, 11분의 1, 16분의 1, 21분의 1, 뭐 이런 수열이 나와 있어. 이거 뭐지? 좀 헷갈려. 모르겠어. 그래서 얘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1이라는 숫자를 1분의 1이라고 적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이렇게 적고 딱 봤더니 와, 이 녀석 역수를 취해버리게 되면 1, 6, 11, 16, 21, 땡땡땡 이라는 수열이 되네요. 얘 뭐야?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야. 몇씩 더해서 얻어지고 있다? 5씩 더해서 얻어지는 등 여긴 세탁기가 없어요. 그렇구나. 세탁기 동파됐구나. 예.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이므로 이 원래 수열인 요 녀석은 무슨 수열이라고 불린다? 조화 수열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조화 수열을요, 개념을 잘못 잡으면 엄청 헷갈려. 막 보면서 어씨, 이게 뭔 소리지? 뭐지? 왜 이러지? 아!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파트 중에 하나가 조화 수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이 조화 수열을 더럽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요런 꼴에 되게 익숙하단 말이지. 그치? 등차 수열 이러면 막 요런 꼴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주체가 누구야? 조화 수열이야. 조화 수열. 그래서 나는 이런 수열의 1항, 2항, 3항, 4항이라는 표현을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다? 조화 수열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조화 수열은 안타깝지만요. 직접 풀이가 불가능한 간접 수열이에요. 조화 수열 문제는 항상 등차 수열 문제로 무조건 바꿔서 해석해서 다시 조화 수열로 풀어야 돼. 그래서 조화 수열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등차 수열의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조화 수열은. 되겠습니까? 어쨌든 친구들이 보통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야. 얘가 조화 수열이면 등차 수열은 뭐가 되겠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기준이 됐던 요 수열의 역수가 바로 뭐가 되겠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린 거, 역수가 나오면 조화 수열이었는데 등차가 이거였으면 조화가 얘가 돼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니다. 주체가 얘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의 구조는 요런 꼴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그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조화 수열 문제 풀이 요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 수열 문제는 사실은요, 점화식이 너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선생님이 외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 그래서 조화 수열의 점화식은 외울지 못할지언정 얘를 대신 외워주세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AN은 0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 보여요.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항도 0이라는 항이 없다라는 얘기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조화 수열이에요. 왜냐면 조화 수열은 역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항이 0이 나왔어. 역수 취하면 뭐가 돼? 0분의 분모에 0이 들어가죠? 그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없게 돼요. 그래서 조화 수열 문제는 항상 AN은 0이 아니야 라는 전제 조건을 무조건 붙이고 다녀. 이게 조화 수열의 가장 강력한 힌트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적으면 돼? AN이 0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모는 0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조화 수열 문제를 풀 때 그 구조적 특징 되게 복잡해요. 막 역수치해서 풀고 또 역수치하고 막 이래서 애들이 풀다가 헷갈려. 내가 뭐 하고 있지? 정신을 잃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조화 수열 문제는 되게 심플해요. 항상 역수를 2번 치해서 풀어야 합니다. 역수를 2번 치해서 풀면 조화 수열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조화 수열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 거고요. 얘와 똑같은 문제를 뒤에 하나 더 풀게 할 거야. 그건 너희들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열이 나와 있어요. A의 10항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아, AN을 좀 구해봐야겠다. AN을 구해놓고 N 자리에 10만 대입하면 A10이 나오죠? 일반항을 구해봐야겠다. 무슨 수열이지? 수열을 좀 봐야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 나 지금까지 등차 수열만 배웠는데 얘 등차 수열도 아니고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한데 분수까지 나온다야. 정체를 모르는 더럽고 지저분한데 분수가 나오면요, 조화 수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분수꼴로 전부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1분의 4. 얘 뭐라고 바꾸고 싶어 이제? 2분의 4. 얘는요 3분의 4. 얘는요 4분의 4. 얘는요 5분의 4. 이제 보이십니까? 예, 이와 같은 규칙성이 있는 수였어요. 그런데 얘가 뭔 수열인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이제 뭔 짓을 합니까? 드디어 최초의 역수 한 번을 취했어요. 자, 역수를 취해버리면 얘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이 되고 있어요. AP라고 쓸게요. 그냥 등차 수열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나는 이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AN은 공차 몇이에요? 4분의 1 N. 그치? 어머! 초항이 4분의 1이니까 N자리에 1 넣으면 4분의 1 나오니까 끝났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아, 미쳤다. 아이씨, 하나 빼먹겠다. 선생님 미쳤어? 죽을 죄를 지었어 얘들아? 앞에 필기 하나 빼먹었어요. 얘 뭐예요? AN이었지. 예. 요거 역수 한번 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만든 수열의 일반항은 뭐다?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었죠. 네. 저 수열의 일반항의 꼴은 AN분의 1이었던 거야. 되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예. 그러므로 여기 AN이라 쓰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AN분의 1이라고 쓰셔야 돼요. 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해줘? 난 AN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역수를 취해줘요. 그러면 AN은 얘 역수 취하면 몇 나올까? N분의 4.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예,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10분의 4. 답 내면 5분의 2.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예. 요거 빼먹지 마. 요거 빼먹는 순간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AN이라고 써버리게 되니까. 알겠나? 네. 좀 주의하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더럽고 지저분하기로 유명한 조화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수열은요 전부 간접수열이다. 무슨 수열을 이용해서 푸는?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푸는 간접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